안녕하세요. GPU텍이라는 그 원래 전통적인 석유화학 쪽에 그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퀴즈톡이라고 그 플랫폼 사업을 뛰어들어서 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저기 24년 정도를 저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낯서시죠, 저게 일이. 뭐냐면 이게 뭐 석유화학 공단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차 범퍼 생산하는 곳, 또 그 다음에 석유를 뽑을 때 기름을 분리해서 원유가 들어와서 그걸 휘발유하고 디젤, 그 다음에 가솔린, 납사분해 공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화학회사로 가게 돼요. 근데 그 화학회사에서 받은 그 납사를 가지고 또 분해를 해서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만들고 플라스틱 제품이나 여러 가지 다 만듭니다. 근데 그거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3명이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 단지에 반 쪽에서 사무실 쓰고 3명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2명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특수한 분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매출이 한 200매덕 제조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계속 한 1년에 10% 이상씩 계속 고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만 10년이라 가지고 직원들하고 또 그 베트남 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또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구조가 아예 그 엔지니어링에 20년 넘게 굳어졌던 사람이 지금 이제 퀴즈톡이라고 해서 아마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저는 IT가, 우리나라 이제 그쪽에 근무하고 있을 땐 그랬어요. IT가 굉장히 발달됐겠구나.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IT 우리나라 강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2년 반을 딱 되면서 제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데도 또 저희 쪽에 연관이 있어서 하면서 협회에 또 가입을 해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저 퀴즈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퀴즈톡은. 그래서 회사는 지금 홍대 근처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IT는 다 저기 강남에 있어요. 근데 왜 강남으로 안 오냐고 얘기하면 JGIU를 타고서 파주와 홍대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요. 파주에 있는 GPU텍과 이 홍대에 있는 퀴즈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은 저기 퀴즈톡에서 보내고 있고요. 예.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또는 이제 결제나 그런 것들은 카톡이라든지 다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참여자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그 GPU텍이라는 회사를 하면서 약 한 6년 정도 되니까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거기에 사이클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엔지니어링 사이클은 뭐냐면 3년 올라가고 2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인 곡선으로 떨어지는데, 주기가 계속 왔는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게 중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그런 데하고 많이 밀리기 시작했고,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는 그게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해서 건설사에서 빨리빨리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입찰을 합니다.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하고 나서 저가 수주를 해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끝내면 그때부터는 세금이 50%씩 원래 내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내요. 그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서두르고 해서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엔지니어들을 저기 외국 엔지니어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엔지니어를 써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쓸 걸 갖다가 3사람을 써야 되는 퍼포먼스가 결국은 동일한 그 교환 가치를 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빨리 끝내서 받으려고 했던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엉망이 됐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한 5년 전부터 그랬었고, 지금은 5년이 아니죠. 한 8년 전부터 이미 프로젝트 하나를 망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쌓이고 한 걸 재무제표가 계속 이월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 수 없으니까 터뜨렸던 거고,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쯤에 뭐 건설사들의 엔지니어링이 다 망한다. 뭐 그랬던 게 신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없애느니 막 그랬던 얘기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지금은 GPTech이 잘 되고 있지만, 이게 뭔가의 전체적인 경기나 사정이 바뀌어서 그러면 회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매 연도에 1억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규 회사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12월 달이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016년 말이죠. 16년 말에 지금 저기 계신 저희 부대표님이 퀴즈톡의 부대표님이 요런 게 사업이 있는데 라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퀴즈톡을. 그래서 그때 이제 에코티 투자를 3억을 했어요. 3억을. 근데 퀴즈톡은 좀 큰 것 같아서 3억을 했고, 그때부터 발달해서 2017년 1월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실제 전통적인 저는 아까 시장에 있었고, 부대표님 CTO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했는데, 원래 대표회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많이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야 되겠다는 걸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그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대표니까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회사에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해서 진행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IT 쪽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플랫폼은. 그래서 1년 동안은 원래 저희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카카오톡처럼 대화방에서 퀴즈를 풀고 서로 던져서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만들고 있었어요. 개발을 1년 동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프로토타입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안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문제를 알바생들을 써서 만든 게 약 25,000 컨텐츠 정도의 퀴즈를 만들었고, 각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그 정도를 만드는데 약 2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컨텐츠 소요비. 왜냐면 만든 사람과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과 실제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달라야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어디서 베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 증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25,000문제를 만들고 났는데 2억을 들여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아이디어를 짜내니까 더 이상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바꾼 게 지금의 누구나 퀴즈를 내자. 퀴즈라는 건 어차피 질문하기와 답변하기니까 누구나 어떤 주제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플랫폼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개발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예.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9월 달에 iOS까지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능한 앱을 낸 게 9월 달입니다. 저 때 8월 달은 언제냐면 안드로이드 버전만 출시했을 때요. 9월 달에 내서 9월 달에 했는데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부대표님하고 어떻게 했냐. 이거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퀴즈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약 한 달 반? 그 정도 쌓인 컨텐츠가 65,000 컨텐츠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퀴즈 컨텐츠가. 이게 뭐냐? 지금은 이제 한 18만 컨텐츠, 20만 컨텐츠만 그렇게 계속 올라가니까요. 근데 하루에 약 한 300 컨텐츠 정도 올라오니까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저희는 25,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만이 드는데 자발적으로 유저가 참여해서 그 정도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뭐냐? 각자의 취향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너무 이게 재미가 없다. 또 어떤 사람 너무 어렵다 이래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어린아이한테는 재미없다고 느낀 게 재밌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분한테는 1 더하기 1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되게 퀴즈의 질을 또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퀴즈를 내고 출제를 하시고 풀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인원은 딱 이렇게 됐죠. 이게 보면 그래프가 오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그래프들 많이 나오죠. 이 갑자기 그죠? 예. 로그 함수로 올라가는 상승, 직상승하는 건데 지금 이제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저희가 하나를 파악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광고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페북에다가만 우리께 이렇게 딱 팩이 있어서 거기를 누르게 되면 퀴즈를 풀 수 있게 됐다가 포인트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앱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었는데
저희가 단가가 원래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앱 설치하거나 그러면 제가 롯데 멤버스에 물어봤더니 그래요. 한 3,500원 정도 들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드는데, 그 다음에 뭐 많이 드는데 뭐 10,000원, 20,000원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에 따라. 근데 저희가 600원까지, 예. 한 사람이 인스톨하는데 6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라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올 이제 저게 터졌죠. 그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어떤 게 나오냐. 갑자기, 이게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광고 단가가. 이게 왜 그럴까 분석을 하면서 계속 추적을 했어요. 저희는 매주. 그랬더니 뭐냐. 우리의 앱이 어떤 앱인지가 정확히 나온 거죠.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킬링타임용이라 이거죠. 퀴즈라는 건 사람들이 무겁게 뭘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짧은 시간에 소위 말하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또는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재밌게 그냥 그 짧은 식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 뭐냐? 롱텀으로 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영상.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전을 썼냐? 유튜브로 저기 채널을 변경해 봤습니다. 이제 광고 채널을 페북에 하던 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유튜브에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딱 변경했더니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악을 했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면 얼마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6개월 잡았어요. 6개월 잡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거를 다 잡았는데, 6개월 이후에는 최하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그거 실험들을 많이 거쳤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되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만 명이 6개월 안에 100만 명 목표, 그리고 해외 그 중안에 지금 이제 일본에 저희가 법인이 설립돼 있고, 영문 버전으로는 필리핀에 또 법인이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영문판과 일본어판으로 해서 그 테스트bed는 어떻게 했냐면, 국내가 이제 5천만, 그럼 일본이 저희의 한 2.3, 4배? 5배? 그 정도 되죠, 인구가. 그리고 필리핀도 그 정도의 인구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에, 거긴 영어 문화권이고 굉장히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들은. 그리고 제가 미덥도 해보고 가서 뭐 발표도 해보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테스트베드에 사실 인원만 동일하게 많습니다. 저희보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처럼 엔지니어링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에 익숙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맞추질 못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침을 튀겨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야 하는 거 맞출까 말까의 정도에 실제로 통계학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인간의 통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걸로 봤을 때는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많은 인구에선 그 정도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거길 테스트베드로 하고, 이제 영어 문화권은 영어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게 통과하게 되면 뭐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 거다. 그 레귤레이션을 다 통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웃긴 게요. 처음에 아주 가볍게 그냥 퀴즈 내고 퀴즈 풀고 그렇게 해서 리워드 주고 우린 광고 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GPTech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예? 이거 하나가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에는 컨텐츠, 퀴즈라는 컨텐츠가 있고요. 그 컨텐츠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가장 잘 분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2월 달부터 저희가 그 빅데이터 학과에 장학금을 주면서 그 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교에. 근데 뭐냐? 랩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나온 데이터들을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매주 이제 분석을 해갖고 저희한테 넘겨주는데, 그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 박사님들이.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향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페이스북은 보면 광고를 낼 때 타겟 광고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5문제 정도만 풀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여자인지 남자인지와 그 다음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아까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Q 포인트라는 게,
절대값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값으로 원화로 고정돼 있고 Q 포인트가 나중에 QT콘이라고 저희가 발행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야 모르시겠지만 올 3월부터 그 특근법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상 화폐, 암호 화폐가 아닌 가상 자산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런 거를 해라.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너네는 퇴출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에 맞춰갖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회사가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저희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가 포인트로 바꾸면서 저희가 10,000포인트에 3,000포인트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먼저 떼요. 환전 수수료로 떼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바뀐 거를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연결된 데다가 팝니다. 그럼 내 지갑에 있는 거를 열어야 돼요. 지금 QR코드로 찍어갖고 그냥 보낼 수도 있고요. 인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위챗으로 그냥 결제하죠.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제가 100만 명인데 수수료를 100원씩만 뗀다고 치자고요. 그럼 얼마가 생기냐면 하루에 1거래씩만 해도 1억의 그냥 수입이 생깁니다. 핀테크가 돼버린 거예요. 블록체인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사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엔지니어 출신이라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왜 쓰는가.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술은 뭐냐. SNS 상에서 저 창이 딱 뜹니다. 떠서, 근데 저게 UN이 광고고요. 특허증이 SNS에서 광고와 퀴즈가 한꺼번에 퍼블리션 되는 거에 대한 게 저희가 국내 특허가 재작년에 났고요. 올해 이제 해외 5개국 특허가 나올 예정입니다. 별 이견이 없는 한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 포맷이 아니고 퀴즈와 광고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퀴즈 톡이라는 데를 누르게 되면 랜딩 페이지가 저쪽에 연결되게 되고, 또는 거기를 통해서 인스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퀴즈를 엮어서 저렇게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광고를 퀴즈로 낼 수 있겠죠. 아까처럼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 이 자동차의 기능은 뭘까요? 라고 퀴즈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포워드를 받게 되고요. 모든 거는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만 구성돼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뭐냐면, IT판에 나와서 사실 이걸 많이 봤어요. 일부러 경험하려고 강남에 가서 블록체인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분들 협회에도 가입해서 진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옆에 남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건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느낀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IT에 와서 그걸로 플로터 타입으로 그냥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투자 설명회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그걸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시드 투자가 어쨌든 간에 아까 GPT이라는 데서 제가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 증명해 가면서 지금 와서 실제로 요거를 구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연회라든지 그런 데 가면 계속 물어봐요. 솔직히 이게 봤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봤냐고. 저희가 암만 좋다고 해봐 소용없는 게 남들이 평가를 해주는 걸 많이 듣고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코인원이라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가 이번 법을 통과하면서 그 요건을 맞춘 데 4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업빛, 빗썸, 코인원, 그리고 그 밑에로 쭉 있는데요. 저희 코인원에 4월 17일 날 상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 또 타진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을 많이 늘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아까 포인트가 1포인트당 0.02원의 교환 가치를 띠고 있는 현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일 평균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환산 가치를 주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연동이 돼서 하게끔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써 있는데 왜 블록체인을 사실 썼나? 토큰은 사실은요, 이건 정확하게 이건 딱 요거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블록체인을 왜 쓰냐? 블록체인은요, 기술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왜? 우리 아까 퀴즈라는 걸 만들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 만들어요. 그럼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해시태그로 기록이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군가가 지적을 합니다. 요 퀴즈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신고하기 기능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5명의 여러 다른 유저가 신고하기 기능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근데 내가 출제한 사람이, 내 거 왜 내려갔지 하고서 정당하다면 저희한테 이걸 보내면 올려줘요. 근데 안 보내면 그냥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저작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이게 실제로 저작권이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도 해시태그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돼 있으면 그걸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배분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저작권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뭐냐?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배분되는 게 공유했을 때 기능은 안 알려드렸는데 배분이 50% 저희가 갖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유를 시켰어요. 외부에다가. 그러면 출제한 사람은 내가 공유시킨 게 아닌데 나한테 출제 포인트가 떨어지잖아요. 공유를 시켜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15포인트 받던 거를 5포인트만 받습니다. 그럼 왜 내가 한 노력이 아니고 딴 사람이 나 아는 사람한테 재밌어서 뿌린 거니까. 그러면 10포인트는 저희가 던진 사람이 큐레이션 하는 거죠. 그 사람이 10포인트 가져요. 그럼 큐레이션 한 사람은 사실은 이거를 만들 그런 재능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뿌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이제 쌓이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한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정확하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 쪽에서 회사에서 이걸 누가 건드려서 니네 포인트가 많았네 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블록체인에 기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정말로 금융이 투명해집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뉴스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실명 계좌를 인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실명 계좌를 인정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가든 간에 맨 마지막에 발행한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신원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기술로 말씀드린 DID라는 거 신문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ID인데 DID. DID 뭐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 ID, 개인 식별번호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도 필요 없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DID에 나는 의료 정보는 내가 일반에 공개하겠다. 지금은 어디 가입할 때마다 나 요거 동의하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 DID가 정말 블록체인이 돼서 우리한테 되게 되면 내가 공유시킨 거 언제까지만 하겠다만 표시가 된 것만 공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그럼 이 사람이 DID를 공개했다. 의료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면 이 사람의 의료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냥 한 방에. 굉장히 좋은 기술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저희는. 보여주는 거는, 일반이 보는 거는 요것만 봅니다. 앱만. 저희 재밌는 앱만 보는데, 실제로는 광고주가 저희 토큰이라든지 포인트를 사서 직접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퀴즈를 내가 내 제품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내 광고를 내 비용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광고 집행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 그렇거든요. 광고를 내다 보면 100만 명한테 보여줬다 그러면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내요. 내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여줬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뿌려놓고서 다 봤다 이래요. 근데 이건 블록체인의 해시태그로 또 기록이 됩니다. 어디 누구한테 어떻게 어사인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도입을 한 거고요. 그 토큰에 대한 발행은 어떤 거냐면 스타트업이 가장 시드머니를 처음에 확보하기가 가장 좋은 게 블록체인에 의해서 먼저 선 입금을 받고 그걸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진 않아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베트남에서 지금처럼 환전할 필요 없죠. 달러로 저희 환전하잖아요, 여행 갈 때. 근데 내 그냥 휴대폰만 가져가서 휴대폰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나라 가서 PC를 열고 그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의 코인이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서 그냥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에 대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전의 그 컨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글로벌화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부에서. 토큰이 있어야 되냐, 꼭. 그러니까 코인이 있어야 블록체인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딱 그겁니다. 정답. 해외에 가서 글로벌화 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토큰이다.
토큰과 또 코인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코인은 메인넷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뭐 또 우리나라 거 하이콘이라든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발행한 걸 갖다 코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저희처럼 유틸리티 코인들, 그 얘네들 거를 사용해서 발행을 하고 거기에 해시태그를 받는 것에서 발행한 걸 갖다가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토큰이냐 코인이냐 그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에. 예. 그렇게 됐고요. 원래 하려면 뭐 2개의 회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요. 요쯤에서 예, 마치는 걸로 하고 2분간만 딱 저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일단은 직원들 대하기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저기 파주로 출근할 때는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다니고요. 여기로 다닐 때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거기에는 직원들이 뽑으면 위에 선임이 있어야 일을 가르쳐요. 안 그러면 본인이 클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엔지니어링 산업은. 위에 선임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워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서열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IT 쪽은 모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저희가 모바일 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생활 많이 하는 게 카톡이나 좀 하고 유튜브 좀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냥 부모님 알리지 않으면 그냥 빠져 삽니다. 그리고 UX, UI에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냐? 그러면 걔네들이에요. 예. 저희가 부대표님하고 옛날에 차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UX, UI가 마음에 안 들어요.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걔네들 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냐. 전문가는 쟤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쟤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풀어놨어요, 사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고요. 저쪽은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자율적인 분위기가 허용이 안 돼요. 왜냐면 사고가 나니까 잘못하면.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예. 회사 손익은요, 이 사람들 관심도잖아요. 회사 손익보다도 일단은 지금 쿠팡은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냈죠. 몇 조씩 그것도 매년. 그랬다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뭐 됐다 그래요. 이 IT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곧 요런 게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이전에 한 명당에 DB로 따지면 10만 원의 가치였대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 10만 원의 가치면 10만 명이면 얼마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100억이 넘죠. 일단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도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성향이 뭔지에 대한 저런 타겟이 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지금 이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고 계약도 맺고 아주 작긴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0.02원에서 시작해서 이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전에는 다 벌어서 충당해야 됐지만 지금은 저 토큰 제너레이션을 시키면서 그거와 환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잘 짜면 아주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탕주의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신문에 나느냐, 뭐 그게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제가 모델링만 합니다. 그 안에 몇 개만 모델링해서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번호를 바뀌어서, 지금 저기 일본 법인장인데 저 일본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일본을 더 잘 알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넣어 놓으면, 그러면 알아서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본인들이 출제하고. 네, 왜냐하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하니까 돈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되는 거예요. 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쌓이고, 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쌓여요. 왜 안 할까? 네, 그거죠. 재밌게 내면 낼수록 또 그렇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이게 퀴즈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퀴즈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나중에 이 썸네일 자체가 아까 우리 퀴즈팩이라고 명명했는데, 퀴즈팩 하나에 최하 지금은 10개까지 낼 수 있습니다. 10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 운전면허 시험, 그 다음에 상식, 팬덤들,
뭐 아이돌이 그 팬덤에 카페 만들어서 그러고 종교, 성경 퀴즈. 목사님이 사실은 전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자기 신도들한테 전파해요. 그럼 11조도 내는데 교회로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플랫폼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유저들이 알아와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채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요렇게 해놓으면 저렇게 가고 요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통산업은 사실은 B2B고요. 저는 완전한 B2B잖아요. 여기는 이제 B2B가 아닌 B2C죠. B2C가 고객이고 그 다음에 또 B2B가 고객일 수도 있어요. 광고주들은 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일 달라요. 그래서 전통산업은 뭐 사실은 손님과 그러니까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여기는 그건 없는 대신에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는 장비를 어떤 장비를 좋게 싸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고 여기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타겟팅도 또 나이별로 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저희가 뭐 노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 10대들이 좋아하는 퀴즈에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같습니다. 매력은 이건 진짜 웃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 돈 번자고 사업한 적 없어요. 이게 뭐냐? 같이 먹고 살 사람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제 팀장님하고 하면 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도 된 거고요. 일례로 이건 뭐 제 자랑입니다만 우리 그만둔 여직원이 그때 제가 그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둔 여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만두니까 그만뒀어요. 본인도.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이제 후배들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했던 친구인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맨날 칼퇴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을 항상 잘해요. 일을 시킨 걸 다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보기에는 아니 잔업은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홍콩에 가 있는 거예요. 홍콩 가 있는데 내가 이만저만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 딱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뭐가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주주고요. 거기에 주주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때 너 그렇게 그랬니?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주례도 봐달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퀴즈톡이라는 게 먹거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아까 GP텍이라는 거는 뭐 하면 재미도 있고 막 그렇지만 진짜로 이 퀴즈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저렇게 많아졌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의 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의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럼 밥거리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토큰 있잖아요. 퀴즈톡에서 발행한 큐티콘이라는 걸 아까 교환 가치가 1Q 포인트가 0.02원이에요. 근데 0.02원의 가치가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이 큐티콘의 하나의 가치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10,000포인트를 교환해야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0포인트를 교환할 때 1큐티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설계를 한 데는 없어요. 딴 데는. 왜냐하면 그냥 고정값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교정되면 여기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 때 파는 거고 그럼 무한정 퍼주기가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아까 피드 포워드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내 사업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기 이제 그렇게 되게 변동이 되게끔 생기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러면 큐티콘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거래량 저희가 첫날 상장해서 얼마 나왔죠? 180억 해갖고 비트코인을 이겼습니다. 저희가 넘버 원이 그때 됐었고요. 지금 원래 상장가가 9.8원이었는데 현재 오늘자가 70원 정도 됐고요. 처음 상장했고 780원 6,850배를 찍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뭐냐, 실제로 이 블록체인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봐야 되는데요. 한다고 플로트만 가지고 백서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많아. 근데 난 정말로 하는 게 하겠다는 것과 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실 줄 아는 그게 되면 투자든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게 네. 끝나고 컷하는